안녕하세요. 돈 버는 기술 알려드리는 마부사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구매 대행과 위탁 판매를 했을 때 어떤 과정들로 좀 단계를 거치게 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월 100만원부터 월 억까지 벌어본 그 후기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장점만 그동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현실적인 단점 위주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가감없이 전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부업으로 구매 대행과 위탁 판매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마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전업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뒷부분에 꿀팁들이 많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선 너는 누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제 이력을 말씀드리자면, 구매대행 쪽에서는 제가 2019년도에 해외구매 대행 강의를 런칭해서 펀딩을 5000% 달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시작했던 게 부업결단이라고 해서 해외구매 대행과 대량 등록 프로그램의 조합으로 부업 결단을 통해서 100만원의 순수익을 만드는 반을 지금 6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했더니 성과가 괜찮아서 이걸 바탕으로 지금 온라인 강의에 런칭이 되었습니다. 이거 지금 예약을 받고 있고요. 8월 한 중순부터 오픈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 온라인 반 한번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019년도에 할 때만 하더라도 전업을 하기에는 매출이 크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제가 또 스스로 이제 팀도 꾸리고 조직을 갖추면서 마케팅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되게 잘 파는 상품이 하나가 있어요. 이 상품은 해외구매 대행 상품입니다. 이게 뭐냐면 빔 프로젝터예요. 그래서 이 상품 하나만으로도 한 달에 월 1억 이상 매출을 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커머스 셀러분들을 위한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업부터 이제 전업자들까지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들을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스마트 스토어 창업이라고 하면은 이 네 가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 오늘 다룰 건 두 가지죠. 무자본 창업이라는 두 가지. 뭘까요? 첫 번째 1번이랑 두 번째 2번 이거겠죠. 그래서 위탁 판매 도매 사이트에서 단순히 상품을 올리는 행위가 있고, 또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것은 중국 쇼핑몰에서 단순히 상품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이 도매 사이트 그리고 중국 쇼핑몰에서 발주를 넣어서 고객한테 가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내가 자본이 없어도 그리고 재고가 없어도 할 수 있다 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좀 어느 정도 잘 팔리면은 이 재고를 두고서 주문이 들어오면 우리 집이나 사무실에서 택배를 싸가지고 물건을 보내주는 게 사입이에요. 그거를 수량을 낮춰서 재고를 구매하는 게 소량 사입입니다. 아무래도 위에 있는 것보다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조금 있겠죠. 사입을 해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오프라인 소싱은 뭐냐면 제조사나 수입사를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이런 상품을 온라인에 팔고 싶습니다 라고 영업을 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를 우리 집이나 사무실에다가 둘 수도 있지만, 보통은 오프라인 제조사나 수입사에서도 위탁 판매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이 위탁 판매랑 같지만 이건 온라인에서 찾는 것이고 이건 오프라인에서 찾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 창업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는 거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다른 개념들도 같이 쓰여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왜 부업하고 전업하고 좀 다르냐라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구매 대행이나 위탁 판매를 가장 쉽게 하는 법을 찾다 보면요, 이 대량 등록이라는 것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게 왜 나왔냐면, 원래 옛날에만 하더라도 위탁 판매나 구매 대행을 하는 모습들이 대량 등록 이런 거 없을 때 얘기입니다. 그냥 낚싯대를 던져가지고 주문이 들어오면 물고기가 걸린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그 물고기가 어느 물고기가 걸릴지 그리고 어느 스팟에서 걸릴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낚싯대를 여러 개를 던지는 게 이 위탁 판매나 구매 대행의 모습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하면 팔리지 않아요. 왜냐면 낚싯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한테 오지 않습니다. 이 제한된 공간에서.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낚싯대가 아니라 이 그물망을 던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물망을 던지면 아무래도 낚싯대로 한 마리 한 마리 잡는 것보다는 훨씬 크지 않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또 생각이 추가가 돼가지고, 아예 하실 거면 이렇게 원형 어선급으로 그물망을 최대한 많이 던져야 된다. 시스템을 갖추고 조직을 갖춰서 아예 이렇게 스팟을 찾아서 쏟아내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량 등록이라는 것들이 이제 쓰이는데, 대량 등록 프로그램이 뭐냐면 자동으로 상품을 수집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키워드를 추천해주는 기능들이 있어서 내가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은 자동으로 어떤 상품들을 올려야 될지가 리스트가 됩니다. 그럼 리스트업이 되면은 그걸 갖고 이제 자동으로 업로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위탁 판매나 구매 대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제일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안 해도 실습할 수는 있지만 사업자가 있어야 제대로 돈 버는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은 우리 집으로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주민번호를 통해서 가입을 해주세요. 그리고 로그인 한 다음에 홈택스 메인 상단에 여러 카테고리가 있는데 두 번째에 국세 증명, 사업자 등록, 세금 관련 신청 신고라고 있어요. 여기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중간 즈음에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이 있습니다. 나오는 화면대로 다음을 눌러서 신청하시면 돼요. 수동 등록은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시면 되고, 보통 대량 등록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한 개당 올릴 수 있는 상품의 수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 비상주 사무실이라는 걸 계약을 합니다. 말 그대로 사무실을 임대하는데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저렴하게 이름만 빌려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비상주 사무실은 한 달에 9,900원 정도 합니다. 비상주 사무실 계약을 맺고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위탁 판매는 도매 및 소매업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이고, 구매 대행은 도매 및 소매업에서 해외 직구 대행업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는 여러 개 신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수십 개, 수백 개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거의 하루 만에 사업자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약간 복잡할 수 있어요. 이 통신판매업 신고라는 것이 있어야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해서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신 다음에 신청하기 누르시면 되고요. 정보를 입력하다 보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라는 걸 제출해야 됩니다. 이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 센터를 개인으로 가입한 다음에 왼쪽에 판매자 정보가 있고, 판매자 정보를 누르고 들어가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라는 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제출하시면 끝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대량 등록은 네이버, 쿠팡, G마켓, 옥션 등등 입점을 하신 후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키워드를 수집하고 업로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결국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뭐냐면, 구매 대행이나 위탁 판매가 좋은 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량 등록 프로그램으로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대표님들도 인정을 할게요. 근데 지금 솔직히 제가 한다면, 아무런 기술이나 역량이 없는 내가 한다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마인드셋이나 어떤 동기부여, 태도나 자세, 관점,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거를 내려놓고 제가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장점은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진입 장벽이 낮고요. 쉽게 돈을 벌 수 있어요. 이 쉽다는 표현은 아주 프로세스가 단순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대량 등록 기준입니다. 그래서 다들 잘 아시다시피 무재고나 소자본으로 시작을 하실 수가 있고, 기술이나 장비가 특별히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노트북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역량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역량이라는 거는 내가 그 전에 어떤 일을 했든 간에 여기서는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그림을 그렸든 아니면 마케팅이랑 전혀 상관없는 운동을 했든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없이 바로 스타트를 하실 수가 있고,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를 갖춰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부담 없이 시작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현실적인 단점들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부분의 강사는 알려주지 않는 비밀을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입 장벽이 낮다는 것은 무조건 좋은 뜻이 아닙니다. 시작하기에는 좋겠죠. 하지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업이라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뭔지 아세요? 여기에 이제 성이 있어요. 성이 있고 여기에 강 같은 게 있죠. 만약에 내가 이 성을 공격하려고, 전쟁에서 공격하려고 병사들이 쳐들어갔어요. 여기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이 다리 하나밖에 없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다리가 없으면 이 강을 건너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위에선 방어하기가 편하니까. 그러니까 되게 이 성이 공고해지는 거죠. 이렇게 단단하게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을 해자라고 합니다. 경제적 해자라는 말이 있죠.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는 편이고, 모든 비즈니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만의 해자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이런 비즈니스를 시작하기에는 좋았죠. 하지만 매출이 늘어나면 간이가세자에서 일반가세자가 되면서 부가세가 들어가게 되고, 또 잘 팔리던 상품이 안 팔리게 되고, 나의 리스크를 덮어줄 수 있는 나만의 어떤 해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매 대행이나 위탁 판매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혹은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구조적으로 좀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두 가지를 좀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우선은 첫 번째는 뭐냐면 제품적인 관점이에요. 자, 무재고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내 상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상품이 아니라는 건 뭐겠어요? 이게 재고 이슈나 단가 혹은 CS적인 측면에서 생각보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 내가 사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급처에서 재고가 없다고 하면 바로 재고 이슈가 생기게 되고, 만약에 공급처에서 제품 단가를 올리려고 한다, 그러면 이게 CS에서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즉각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리뷰나 평점에서도 악영향을 줄 수 있겠죠. 게다가 구매 대행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 중국에서 갖고 오게 되는데, 이 전 세계적인 중국 리스크가 조금은 커지고 있습니다. 알리나 테무가 지금 침투해 오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양안 전쟁을 지금 조금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된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대만이랑 중국이랑 전쟁이 날 것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정말 그거는 문제가 커질 것이고,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슈로 우리의 비즈니스가 타격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 같은 때는 또 배송이 굉장히 느립니다.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이게 제품이 그러니까 내 거가 아니고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적인 관점인데요. 이 노트북만 있으면 오케이, 이거는 다시 말해서 치열한 경쟁을 불러오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못할 때는 괜찮아요. 못할 때는 오히려 후발주자는 유리해요. 근데 내가 잘 됐어요, 잘 팔았어요, 그러면은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도 그렇게 후발주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후발주자들은 자본력을 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파자마 같은 거를 잘 팔았다고 해볼게요. 디자인 괜찮아가지고 귀엽고 예쁜 거를 골랐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잘 팔다 보면은 나와 같은 사람들이 또 이 키워드를 찾다가 얘네 잘 파네, 나도 팔아야지, 이러면서 또 똑같이 팔 수가 있어요. 내 제품이 아니고 또 시장적으로 누구나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후발주자가 자본력을 갖고서 이 파자마를 대량으로 사입을 한 다음에 또 들어가요. 그러면 단가는 낮아지고 또 낮아집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에 잘 팔았던 제품을 결국에 나중에는 못 팔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상품 한 개에서 매출이 높은 게 아니고 상품의 수가 많아가지고 나오는 매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이 판매가 될수록 지재권이나 재고 이슈 등등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게 되는 겁니다. 상품 한 개의 매출이 높으면 괜찮나요? 그러면 그나마 괜찮아요. 왜냐면 상세 페이지도 만들고 마케팅도 하고 상표도 출원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막을 수가 있는데, 상품 수만 개, 수십만 개를 다 일일이 그렇게 상품명도 바꾸고 상표 출원하고 상세 페이지 바꾸고 마케팅하고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비즈니스적으로는 어쨌든 이렇게 첫 번째랑 두 번째 단점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게 아주 소자본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100만원, 200만원은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고정비용이라는 걸 계산을 해보면요, 이 프로그램을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 비용이 한 달에 30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비상주 사무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한 달에 만원 정도 한다고 했죠. 통신판매업 신고도 1년 단위로 갱신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지역마다 다른데 제가 있는 지역은 4만원 정도 나와요. 그럼 한 달에 얼마예요? 31만원에 이거 12개월로 나누면 한 3천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제가 한 32만원이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이 32만원이라는 고정비는 매달 발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잘 팔든 팔지 못하든. 그러면 32만원 이상 벌어야만 이득이네요? 네, 맞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 같은 편의점 알바들은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버는 돈이랑 이게 같이 올라가요. 근데 구매 대행이나 위탁 판매에서 대량 등록하는 형태들은 초반에는 매출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제품 수가 많아질수록 매출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적을 때는 돈을 못 벌다가 시간이 많이 흘러가야 갑자기 매출이 이렇게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조금 더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이 표를 보시면 돼요. 이 표가 뭐냐면 손익분기점, 내가 내고 있는 그 고정비 플러스 알파 변동비, 그러니까 총 비용들을 상회해서 이익이 남는 그 지점을 표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고정비는 우리는 32만 원씩 들어가요.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해드리자면 초반에는요, 고정비가 이만큼 있고 내가 매출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손실 구간이 이만큼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매출이 올라가죠. 그래서 매출 조금씩 올라가다가 이 매출에서는 우리 매입 비용도 있으니까 그걸 빼고 이익이 남는 구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익이 남는 그 구간이랑 맞아 떨어지는 구간에서 손익분기점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부업결단 그 강의를 통해서 얘기를 하자면 처음에 1개월 정도는 내가 배우는 시간이라 거의 손실이 납니다. 32만 원을 쓴다고 했을 때, 그리고 한 2달 정도 들어갔을 때도 손실이 좀 날 수 있어요. 근데 좀 잘하시는 분들은 이 2달에서 3달 사이에 이익이 납니다. 프로그램비 30만 원 이상을 상회하고 이번 기수에서도 한 건에 매출이 이제 400만 원 나오신 분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운이 좋긴 하지만 어쨌든 이익을 바로 상쇄하신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 프로그램 비용이 여기에 대부분인데, 이건 사업자 등록증이 많아도 30만 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계속 늘립니다. 그러면 고정비는 만 원씩밖에 올라가지 않아요. 이렇게 만 원씩밖에 올라가지 않는데 그에 비해서 상품을 올릴 수 있는 개수는 많아지기 때문에 이익은 계속 높아지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이 스노우볼 효과예요. 처음에는 매출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상품 수 내가 업로드 해놓은 게 많다 보면은 한 이제 사업자 10개에서 10만 개 정도 네이버에 올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파워 등급이 되면은 50만 개까지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쭉쭉쭉 올라가다 보면 매출이 무조건 이 프로그램 비용 한 달에 10,000원 이상은 무조건 뽑아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업자를 내고 계속해서 상품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다만 초반에 이 프로그램 비용 30만 원이라는 구간을 뚫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이 완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높다라고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구간은 제가 볼 때 한 2달에서 길어야 한 3달 정도인 것 같고, 그 이후부터는 거의 다 이익이 남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단점도 같이 있다는 거를 꼭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초반에는 상품을 내가 올리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때는 영업이익이 남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좀 하다 보니까 좀 올리는 노하우도 생기고 제품을 판매하는 스킬들도 생기면서 매출이 따라 붙어요. 그때부터 이제 재밌게 하시는 거죠. 다만 제가 부업을 위주로 대량 등록을 말씀드렸고, 이걸 내가 이제 전업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조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해자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진입 장벽을 만들어서 남들은 못하는 구간으로 내가 조금씩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월 매출이 뭐 1,000만 원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순이익으로 1,000만 원도 나올 수 있고 1,500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하자면 무재고 소자본 진입 장벽이 낮음, 이런 장점들이 있다는 건요, 딱 부업 기준일 때인 것 같고, 내가 그 이상으로 전업을 대체해서 하고 싶다, 순이익으로 내가 한 달에 그래도 한 500 정도 벌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 이상은요, 단순히 이런 장점들 가지고는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 이상은 나만의 어떤 소싱 노하우가 있거나 마케팅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해자라고 했죠. 저희 이제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타오바오를 활용해서 크무비 상품들을 소싱을 많이 하십니다. 크고 무겁고 비싼 제품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인터뷰했던 그 대표님 보시면은 B2B 전문 몰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대량 등록을 하고 계시고요. 제가 했던 방식은 업셀링이나 크로스셀링이라는 걸 같이 묶는 거예요. 그래서 업셀링은 뭐냐면 20만 원짜리 사러 들어왔다가 25만 원짜리를 사게끔 만드는 거고요. 크로스셀링은 같이 사면 좋은 제품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빔 프로젝터에 삼각대 그리고 스크린 이런 것들을 세트 상품 구성해서 같이 팔았어요. 이렇게 세트 상품으로 팔고 있던 업체가 그 당시엔 없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소싱 노하우가 있거나 마케팅 능력이 뛰어나서 물건을 판매를 할 수 있어야만 전업으로 가서 내가 월 순이익이 5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어려운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구매 대행과 위탁 판매는 부업으로 하기 진짜 너무 좋은 아이템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변함이 없고요. 사실 다른 거 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훨씬 더 어려워요. 시간과 노력을 더 많이 들여야 되고 초반에 당장 이익은 날 수 있겠지만 뒤로 갈수록 뭔가 자산이 쌓이는 게 없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단점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고 동기부여를 가지실 때 현실적인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계시고 준비를 한 상태에서 시작하시면은 어떨까? 로드맵을 그리기에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 두 가지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걸 해보면은 나한테 맞는지 아니면은 나는 다른 식으로 좀 매출을 돌파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부업이나 전업자 통틀어서 구매 대행과 위탁 판매 그리고 실제 과정, 현실 후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하게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